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재료는 긴축 속도 조절론, 그죠? 12월 달에 50bp를 올릴 수도 있어 라는 그 기사,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마디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젯밤 상승을 다 되돌리긴 했어요. 시간 외죠. 시간 외에서는 다 되돌리긴 했어요. 구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구글이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물 말아 먹은 거죠. 제 생각엔 근데 약간 표면적으로 그냥 이제 이걸 핑계로 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이건 또 괜찮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면은 그래도 뭐 시장이 그래도 뭐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싶었는데 뭐 구글 실적 요것만 보면서 안 좋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좀 지금 하락하는 건 약간 핑계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에 대한 핑계냐, 이제 어젯밤에 나스닥이 2점 몇 프로 오르고 S&P가 1점 몇 프로 오르고 이게 사실 적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이 상승폭이 좀 되긴 됩니다. 물론 요즘 2, 3% 상승과 하락이 이 굉장히 뭐 자주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상승했다라는 거는 이 상승률이 좀 센 편이긴 해요. 제 생각에는 구글이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걸 재료로 해서 어젯밤에 이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지금 좀 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 뭐 구글이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더 계속 올라간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지금 그거죠. 큰 그림은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하락이 좀 두 달 동안 너무 많이 일어났다 보니까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반등은 뭡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단기 상승 추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단기 상승 추세. 지금 단기 상승 추세 중이에요. 단기 상승 중에 뭐 구글이라는 뭐 구글 실적이 안 좋다라는 재료를 가지고 일단 하락했으니까 이 일단 단기 상승 추세 중에 하락이니까 일단 뭐 눌림으로 보고 또다시 오를 수 있겠다라고 일단 보겠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일단 뭐 더 올라가겠다. 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오늘 밤에 뭐 지켜보면 되겠죠. 하여튼 저는 뭐 일단 구글 실적을 갖고 눌림의 재료를 제공해 줬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일단 어젯밤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하여튼 뭐 전 종목이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오른 건 아니고 좀 강하게 오른 편이긴 합니다. 보시면 S&P 같은 경우는 이 볼린저 밴드도 살짝 찢고 나가는 등 비교적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게 상승폭이 아무튼 뭐 작은 편은 아니에요. 좀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막 시장이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일단은 뭐 그다지 지수가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건 아니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선 변동성을 죽이고 차분차분하게 올라가야 돼요. 예전에 뭐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지금까지 S&P나 나스닥이나 이런 구간들을 보면은 꼭 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이런 구간이 나타나고 나서 시장이 이제 반등을 멈추고 다시 하락을 이렇게 시작한 거를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뭐다? 반등을 하긴 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쯤에서 이제 변동성을 확대시킬 거냐,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 구간에서 잘하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거 한 방 정도로는 뭐 변동성이 엄청나다, 그래서 당장 꺾인다 이런 이야기는 못 할 것 같고, 하여튼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좀 급하게 좀 오른 감이 있고 오늘 구글 실적을 재료로 해서 제 생각엔 좀 조정을 좀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더 오르겠다로 일단 더 오를 수 있다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3800이라는 자리 결과적으로 S&P는 어젯밤에 그 자리를 테스트한 거죠. 2거래일 연속으로 지지력 테스트했고 지지력 테스트 성공해서 딛고 올라갔으니까 레벨업 된 겁니다. 그래서 S&P도 드디어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치는 3,900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900까지는 일단 뭐 터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S&P 이 정도 살펴봤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레벨업이 되긴 됐어요. 1650이란 자리를 종가상으로 돌파 한착 했으니까 뭐 일단은 전 고점 자리, 직전 고점 자리 돌파 한착 했으니까 일단 얘도 탄력적인 상승을 하겠다. 얘도 좀 이제 좀 많이 올라보겠다라는 의지를 우리한테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S&P는 3800이라는 자리를 2거래일 동안 테스트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11,650을 이제 하루 이제 돌파 한착한 거예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해야겠죠. 11,650을 완전히 돌파 한착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오늘 밤에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하여튼 전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하락을 눌림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래서 눌려서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뭐 위쪽에 있는 이제 일단 뭐 레벨업 됐다라고 가정하고 11,780까지는 일단은 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하면은 그 위쪽에 있는 마디 가격을 또 찾아서 보면 되겠죠.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어젯밤에는 그저 뭐 전형적인 어떤 이 반등하는 모습, 전형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식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뭐 이런 모습들, 긴축 속도 조절론이니까 당연히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이 달러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주식시장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나스닥이 더 강하게, 기술주들이 강하게 오르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뭐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일제히 다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다소 좀 부작용도 좀 나올 수 있긴 한데, 어젯밤에 제가 봤을 때 살펴봐야 될 점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일단 금리를 좀 보자면은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게 어젯밤에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뭐 4.1, 뭐 4.086 지금 현재 가격은 그런데 그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요. 이게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지금 기준금리가 대충 4%니까 이제 금리 이번에 올린다라고 하면 4%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단기물 금리와의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 미국 3개월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이미 이번에 75bp 기준금리 인상한다라는 거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대입니다.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086이면은 거의 이제 붙었죠. 예. 거의 둘이 이제 역전되기 직전이더라고요. 요거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3개월물과의 그 장단기 금리 차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축소가 돼갖고 이제 조만간 역전에 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0을 터치한 적은 있었어요. 0을 터치한 적도 있고 제가 알기로 중간중간에 잠깐 분봉상 역전이 됐던 적은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거는 전 별 의미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아마 추세적으로 이제 아마 조만간 이거 0 밑에 완전히 이제 역전이 굳혀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뭡니까? 이제 증시의 상승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금리는 장기물 금리는 아무래도 좀 계속 떨어지겠죠. 장기물 금리는 떨어지는데 단기물 금리는 미국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올리니까 단기물 금리는 떨어지진 않을 거고, 그러면은 계속 증시가 오르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아니 참 확대가 아니고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장단기 금리 차 이제 10년물하고 2년물은 일찌감치 역전이 돼 있었고 지금 이제 이거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조만간 역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이제 채권 시장에 정말 큰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된 것도 사실 굉장히 큰 현상이긴 한데 10년물하고 2년물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오래전부터 역전이 되어 있고 역전폭이 워낙 크고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예. 이상하게 10년물하고 2년물 같은 경우는 일단 잘 주목을 받진 못하고 있는데 10년물하고 3개월물까지 이제 역전이 돼버린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로 좀 받아들여 줘야 되겠죠. 하여튼 막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고 단기물 금리는 제자리 있으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기 직전까지 왔다. 우린 역사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바싹 다가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역전될 전망이다. 근데 이제 이게 증시가 막 지금 오르면서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역전될 것 같다. 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좀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고,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죠? 달러 같은 경우 하락했고요. 하여튼 뭐 여전히 뭐 조정 중입니다. 여전히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증시는 대충 다 살펴봤고, 특별히 뭐 하여튼 어젯밤에 이 경제지표 나온 거는 없더라고요. 특별한 거 없었고 오늘 밤도 경제지표 뭐 특별히 발표되는 거는 없습니다. 내일 이제 경제지표 발표가 좀 중요하죠. 내일 유로존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그리고 내일 미국 3분기 GDP 발표되니까 내일은 이제 이 경제지표 발표들이 좀 중요한 게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실적 발표하고 있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실적 발표 있습니다. 페이스북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그죠, 중요합니다. 목요일 날 보시면은 어디 갔냐?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 있으니까 매우 중요하죠.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집중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크게 이제 흔들리고 있죠. 예,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죠. 장단기 금리 차가요. 이 정도까지를 이제 어젯밤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여전히 그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오늘 한국에서 나온 뉴스들 좀 몇 가지 좀 볼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대부 업체들도 이제 대출의 문을 잠근다. 업계 2위인 리드코프가 채권시장 경색의 신규 대출 규모를 뭐 축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죠. 뭐 다들 뭐 대부 업체들이 뭐 올해는 버티기 전략, 제3금융권은 대출 개점 휴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확실히 뭔가 채권 시장에 문제가 좀 크게 나긴 난 거예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지. 지금은 이것 때문에 뭐가 이제 하나 망해야 이제 그게 이제 빵 터지는 겁니다. 아직 뭐 누구도 망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 큰일이 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정부에서 지금 50조니 뭐니 했는데, 뭐 유동성을 어쩌고저쩌고 뭐 공급한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 사태는 심각합니다. 그나마 뭐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면서 어젯밤에 금리가 뭐 좀 떨어지니까 뭐 이러한 사태들이 조금은 좀 위기가 좀 완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 좀 위기가 턱끝까지 차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빵 터져서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들 지금 뭔가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다들 뭔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빵 터지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하여튼 근데 이런 은은한 위기는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누구 하나가 터져 나가거나 뭐 그럴 때까지 뭐 계속 지속되겠죠. 뭐 아니면 뭐 미국의 긴축 계속 될 때까지. 하여튼 미국이 긴축을 그만해야 돼요. 근데 미국이 긴축을 계속 하겠다고 우리 파월 의장님이 그러시니까, 뭐 솔직히 12월 달에 많이 봐줘서 50bp만 올린다고 해도, 그게 사실이라 해도 50bp 올리는 건 뭐 그건 뭐 작게 올리는 건가요? 50bp도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피가 마르는 상황에서 50bp 인상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뭐 긴축 속도 조절론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시장이 오르는데, 뭐 미국은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건 미국 얘기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맛이 갈 수도 있다. 한국도 이 뭔가 이제 그런 금융위기 씨앗이 좀 보이긴 보인다. 근데 이거는 뭐 글로벌적인 그런 레벨은 아니고, 이건 이제 국내의 문제죠. 국내 문제. 그래서 하여튼 뭐 한전체가 또 유찰됐다고 한다. 뭐 이런 뉴스들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뉴스들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야 큰일 났다. 이제 코스피는 이제 뭐 무조건 이제 풋옵션 사야 되고 당장 대폭락한다. 이건 아니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소식은 사실 이제 우리 귀에 좀 늦게 들어온 것일 수 있어요. 사실 막 증시 폭락하고 지난번에 언제쯤이에요? 지난번에 이렇게 막 분위기 안 좋았던 때 있잖아요. 막 9월 말 이런 때. 9월 말 이런 때 사실 이런 때 이렇게 시장이 급락한 게, 제 생각엔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서 저렇게 하락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런 소식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기사로 발표되고,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걸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미 뭐 오래전부터 좀 진행되고 있던 일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완전 새로운 일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지금 이런 거는 이미 뭐 선반영돼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 위기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니죠. 여전히 은은히 진행되고 있긴 한데, 이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아무튼 주식시장에는 이미 주식시장은 2달간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악재가 좀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니까 야 봐라, 어제도 한전이 뭐 실패를 했고 뭐 유찰이 되고 이랬는데, 그거는 그거고요.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이고, 저항 돌파 한 짝 하면 더 가는 거고, 지지선 붕괴되면 붕괴되는 거고. 근데 지지선 붕괴됐냐고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안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여전히 뭔가 이렇게 좀 각종 위기들은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 A등급 회사채는 뭐 천덕꾸러기가 돼서 뭐 하여튼 뭐 시장 경색 국면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 분위기는 더러워요, 그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확실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침 언론이 아침에 10월 26일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냈더라고요. 이제서야 좀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저 이제서야 관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하여튼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 뭐 실적 발표한 모양인데 뭐 안 좋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하이닉스 지금 신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예. 다 뭐 선반영된, 지금 상황에서 웬만한 악재는 다 선반영돼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시장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오르면은 시장이 빠질 리가 없겠죠. 하여튼 삼성전자하고 에너지솔루션은 이미 레벨업 됐어요. 레벨업 됐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의 레벨업이 이제 언제냐, 이게 사실상 시간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294 싸움을 잘 보자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상승 마감한다, 오늘 이렇게 지난 2거래일 동안 누적시켰던 저항을 이런 식으로 소화한다라고 한다면은 코스피도 결과적으로 레벨업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좀 별로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즘에 계속 대형주만 오르고 있어요. 최근 2거래일 동안, 어제 오늘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이 330 종목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어제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에요.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만 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는 레벨업 시도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업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294 이 싸움 잘 보셔야 되겠고, 오늘 이렇게 상승 마감하는 거는 굉장히 일단 하방 보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거 294 여기 이렇게 상승하면 이거 넘어가겠다는 의지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지난 2거래일 동안, 어제까지 해서 2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켰는데 오늘쯤이면 이제 슬슬 하락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더군다나 오늘 구글 실적도 안 좋았다며요. 근데 구글 실적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나 좀 더 올라보겠어라는 의지가 있다는 걸로 보아야 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종가는 아니니까 종가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뭔 일이 있어서 장중에 되돌리면 그만이죠. 근데 아무튼 종가 보시고 이렇게 상승 마감 해버리면 이건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림이다로 보시는 게 맞겠어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돌파 차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목표치도 열리는 거죠. 한 거의 뭐 55만원, 56만원까지 열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목표치 열렸죠. 위쪽까지요. 거의 뭐 6만원까지 목표치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만원, 6만 300원 이 정도까지 목표치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 어느 정도 다 봤고요. 다르게 뭐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